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와서 앞부분을 못 들었으면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사회 위원장을 이제 수락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썼던 표현인데, 이재명 지사가 내세우는 게 전환적 공정성장이에요.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환적 공정성장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경제기본권, 소위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 이런 걸 이제 쭉 얘기해 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기본권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러니까 약자들의 그 권리를 그러니까는 좀 정상화시키는 문제도 이제 그러니까 같이 추가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 기본권들하고 전환적 공정성장하고는요 동전의 앞뒷면 관계입니다. 먼저 이제 지금 시대가 대전환기라 이겁니다. 대전환기라 이거예요. 이거는 저는 분명한 시대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때까지 하고 21세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봐보세요. 20세기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미국에서요.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다우지수에서 축축까지 당했잖아요. 2018년 6월 달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플랫폼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서 가치 창출 방식들이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뭐냐면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살아왔던 상황하고 지금 너무 다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평상시에 새로운 처음이라는 용어로 제가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런 대전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뭐냐면 성장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장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성장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성장은요. 혁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을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투입물, 노동이나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릴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성장률도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산업구조는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본 집약적이었었어요. 자본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자본을 얼마나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가 성장률을 결정을 했어요. 20세기에는요. 그런데 21세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는 가치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그러니까는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지금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해보면서 살고 있는데 청년들이 하는 그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데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에 서너 개씩 하면서 시간이 안 나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한두 개 줄여주자 이거예요. 아르바이트 한두 개 줄여주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생계에 타격이 오잖아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기본소득인 거예요.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 50대. 저는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살 정도 됐을 때 평생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일을 한 사람한테는 1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안식년을 주자. 노동자들한테도 안식년을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소위 시간을 좀 주자 이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급여도 필요하겠죠. 급여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일할 때 소득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한 70% 정도를 국가하고 기업이 그러니까 좀 나눠서 좀 구한다든가 해가지고 아니면 고용보험에 저걸 지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요. 지원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러니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나이 한 50살 전후에 안식년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대학 교수 사회라든가 공무원들 사회는 이런 게 있거든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요. 그런데 일반 노동자들도 필요하죠. 안식년이요.
새로운 삶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기가 근데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혹은 뭐냐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그러니까 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별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야. 근데 뒤늦게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거를 하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소득인 겁니다.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는 데 속에서 또 사업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기본금융인 거고요.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만이 혁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데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어요. 혁신이 안 나오는데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려요? 성장률은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죠. 0%대까지 갈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속도로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성장을 만드는데 그 보니까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것이요. 그래서 근데 그 국민들이 힘이 없는 국민들은 그 권리를 제대로 못 누렸던 거예요. 금융에 대한 권리도 못 누렸던 것이고 소위 말해서 세금은 맨날 내는데 많이 내는데 그 세금에 대한 혜택도 별로 못 누렸고 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주거 문제도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그러니까 주거 행복권도 제대로 못 누렸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제대로 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고 경제의 공정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공정성을 강화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그러니까 가는데 이 거의 기본적인 국민들의 권리들을 강화시켰을 때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반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혁신이 그러니까 막 활성화되는 거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혁신이 활성화 안 되고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장이 지속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요, 전환적 공정 성장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거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경제 기본권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분리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들이 그러니까는 이들은 이 일반 그러니까 조직 노동자 제조업에 있는 이런 노동자들보다도 그러니까 노조 결성 이런 거 단체 교섭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예? 노조가 왜 생긴 거예요? 노동자하고 직원하고 사장하고는 협상을 할 때 협상력에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 1대1로 하게 되면 이게 공정한 협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힘이 없어. 사장은 힘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배경이 그렇게 생깁니다.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노동조합 생기게 된 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힘이 없는 사람이 사업주하고 계약을 하려면은 공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정한 상태에서 하려면은 자기들은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좀 단체를 지어가지고 해야지만 자기들이 그러니까 좀 공정하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차원 속에서 노조가 그러니까 제도화되어질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는 산물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아직 자영업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때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교섭력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이런 데 관련되지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좀 교섭력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해주자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 뭐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그리고 기본금융은 아직 그렇게 크게 부상이 안 됐지만 하여간 기본권 플러스 뭐냐면은 근데 표방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시대가 대전환기라 이거예요. 이거 부정할 사람 없어요. 이거 부정하면은요 지금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장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죠.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데 초점 맞추겠다 얘기죠. 기회의 총량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야지만이 그 사회의 미래가 열리는 거잖아요. 특히 청년들이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어야지만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헬조선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소득형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금을 그러니까는 가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토지 배당 수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90% 국민들은 그러니까는 받는 게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세금 더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상위 5% 정도만 그러니까 자기가 돌려받는 것보다 세금을 가는데 저는 이걸 하게 되면요. 자산 많이 가진 사람들 굉장히 자긍심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도 많이 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회에 이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자긍심도 가져야죠. 저도 세금 굉장히 많이 냅니다. 제가 은근히 제 소득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세금 많이 내요. 우리가 소득과 자산이 많으면 그만큼 그 사회 이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요. 미국이 제가 그랬잖아요. 80년대 이후에 정부가 그러니까는 막 그 전비 지출이라든가 전쟁을 막 하면서 국가 예산은 그러니까 재정은 많이 지출이 증가했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서 미국의 국가 채무가 급증을 한 거예요. 즉 50년대 60년대는 미국의 부자들이 세금을 기꺼이 많이 냈었어요. 90% 이상 최고 소득세율을요.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미국이 건강했었잖아요. 50년대 60년대가 미국의 전성기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보수라면요, 진정한 시장주의자라면은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사실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뭐예요? 공동체의 질서,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지시키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튼튼해야 될 게 아닙니까? 튼튼하려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만큼 더 부담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장점은 뭐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창의적이고 창의성을 이렇게 막 북돋게 한다 이거예요. 반면에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수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불평등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용 가능하게 하려면은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해야 된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주의자,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해야지만이 불평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면은요, 그거는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러니까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보러 그러니까 일부에서 좌파 하는데요. 저는 대학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나 제 후배 선배들이 저는 좌파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들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을 가지고만 좌파라고 한다면요. 진짜 좌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태고 때부터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요. 공정성이라는 것은 대전제 조건입니다. 대전제 조건이에요. 공정성이라는 것은요. 공정성이라는 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우리가 흔히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미국의 부자들 중에서 일부 부자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우리도 그런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요. 재벌이나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과거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교조가 잘못 교육시켜서 그렇다.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하다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일본보다도 기업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존경감이 적은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봐보세요. 삼성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만 하더라도 엑스파일 사건 그 다음에 변칙으로 그러니까 상속을 하고 불을 상속하고 눈살 찌푸리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해외 나가게 되면 삼성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이런 밝은 면도 있지만은 어두운 면도 많잖아요.
예? 어두운 면도 정경유착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그런 어두운 면은 이제는 청산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러면 기업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그만큼 그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라고 그런 거니까요. 예? 근데 그 세금 내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안 내려고 종부세 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종부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종부세 오른 만큼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요. 그리고 다주택자하고 법인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90 저기 저 거의 대부분은요 다주택자하고 법인들이 내는 거예요, 종부세 세금을요. 예? 종부세 세금은 다주택자하고 저기 저 법인들이 냅니다.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소위 말해가지고 소수가 1주택자인데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세금 증가한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 대상이 됐어. 어떤 분이 제 알고 있는 패친이 2주택자인데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됐는데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6억 한 몇천만 원뿐이 안 된대요. 근데 종부세가 뭐 한 200만 원 가깝게 무슨 100몇십만 원 나왔다나 그래서 내가 근데 상위 2% 아닌데 나는 분명히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주택 투기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에서 세율을 올렸잖아요. 작년 7월 달에요. 그러면서 1년간 그러니까 처분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본인이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걸 피하려면은 주택을 좀 처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부세가 이렇게 말 많고 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는 국토보유세로 바꾸자는 겁니다. 종부세 폐지하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90% 이상은 그렇게 되면 조세의 공정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조세의 공정성이. 상위 5%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세금을 내가지고 나머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돈을 주는 거예요. 토지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재명 그 후보의 철학은 굉장히 민주주의자예요. 민주주의. 이분은 이념을 가지고 잣대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정책.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국민들이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대다수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정책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부담을 지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하는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주의자죠.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교과서적인 시장 경제주의자예요. 교과서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공정 경쟁에 바탕을 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제학 용어 중에서 앞에 용어를 빼고 부르는 게 많습니다. 비용의 앞에 빠진 게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을 공부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회비용을 줄여가지고 비용하는 겁니다. 소득도 뭐냐면 요소소득의 준말인데 그냥 소득 부르는 것처럼요. 경쟁도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인데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은 공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제도는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자, 그런 점에서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게 제대로 안 알려지고 있죠. 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왜 안 알려지고 있냐면요. 언론이 안 받아주거든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게임이요. 예? 특권층들이 이재명 후보가 되게 되면 자신들이 누렸던 특권이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발 좀 그러니까 반칙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자신이 특권층을 살아가는 거 이거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실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다 더 소득을 많이 누리고 하는 거 가지고는 그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반칙을 통해서 공직자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건 반칙이잖아요. 예?
법을 어겼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녀가 법을 어겼는데 자기는 자기 자녀는 빼고 싶고 예? 일반 서민 일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법대로 다 보고 이러면은 그 사회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잖아요.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게 왜 나온 겁니까요? 예? 우리 사회 속에서 진짜 전문가를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소위 특권층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존경을 받으려면요. 반칙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칙을 통해서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부를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선진국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예? 선진 국가들이요. 굉장히 투명한 사회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청정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정국가요. 청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한 가지 이건 좀 장기적으로 제가 이건 검토하는 겁니다. 전자화폐를 그러니까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전자화폐를 도입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환경은 조성돼 가고 있어요. 당장 도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좀 준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전자화폐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면요. 지하 경제가 없어지죠. 그럼 세금 수입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수도요. 그렇죠? 세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청정국가로 만들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그렇게 해서 거둔 것들 지하 경제에 있어가지고 세금 탈세했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거둬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실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고 다 이렇게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면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화시키자 이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환경은 우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목이 가라앉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것 같네요. 그만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질문에 대해서도 혹시 부족하신 게 있으면은 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소통은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만들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새로운 질문이 있으면은 또 기회를 만들 테니까요. 예, 목도 좀 가라앉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불충분했고 제 대답이 좀 부족했으면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제 부족함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또 기회를 만들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